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9월 모의고사 나형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봅시다. 2의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밑이 같은 두 지수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1제곱.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미분계수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f'x 도함수 계산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다가 숫자 1만 쏙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1 넣어주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번 문제 때문에 솔직히 이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이 3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관련돼 있는 삼각함수 값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는 거는 배웠잖아요. 삼각비에서 요런 삼각형 3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직각 삼각형인데 여기 밑각이 30도였을 때 여러분 30도는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해주면은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은 각은 여기가 3분의 파이로 60도가 될 거예요. 또 하나 45도짜리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45도 즉 4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겠죠. 4분의 파이. 마지막으로 밑각이 60도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까지 그려줍시다.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파이. 우리가 중3 때 외웠었던 삼각비에서 이 비율들은 아마 안 외운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번 따라 써볼까요? 30도짜리 삼각형에서는 짧은 변이 1, 그 다음에 중간 변이 루트 3, 빗변의 길이가 2, 1대 루트 3대 2라는 이 비율 유지한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45도짜리 삼각형에서는 1대 1대 루트 2.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삼각형을 지금 약간 돌린 것 뿐이니까 여기서도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 유지된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예각에 관련되어 있는 삼각비 표를 못 외우셨다면은 이 그림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은 괜찮아요. 우선 첫 번째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계산해 봅시다. 코사인 6분의 파이라는 거는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30도짜리 삼각형을 봐보시면은 첫 번째 삼각형 보면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그 값을 제곱해 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얘를 제곱해 주면 되겠죠. 제곱. 그러면 여기는 4분의 3이라는 값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한테 시련이 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탄젠트 3분의 2파이래요. 잘 아시다시피 3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를 2배한 각도이므로 120도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유감스럽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120도에 관련되어 있는 삼각비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선 이거 한 번만 관찰해 볼게요. 탄젠트 3분의 파이라는 값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0도죠.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삼각형에 관련돼서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 즉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탄젠트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3분의 3파이라고 쓰면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파이 앞에 있는 숫자가 기하분수가 되게끔 숫자를 골라주면 3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하분수 형태가 되도록 여기를 3분의 5파이로 써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4개의 탄젠트 값들은 전부 다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부호는 모르겠지만 이 값들의 절대값을 씌워보면은 전부 다 탄젠트 3분의 파이와 동일하게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럼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부호 결정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 싸, 탄, 코 요 표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3분의 파이는 일사분면 각도니까 모두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파이는 120도였으니까 2사분면 각도. 2사분면 각도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3사분면 각도니까 탄젠트가 플러스네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3분의 5파이는 4사분면 각도이므로 코사인만 플러스여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했었던 거는 탄젠트 3분의 2파이의 제곱이므로 요 값 제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3분의 2파이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줘서 3이라는 결론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건 두 값을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5,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인데 귀찮으니까 로피탈 정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분자 분모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되고 미분해주면 2x 플러스 9 나온대요. 마이너스 1 속 대입해주면 정답 7 나오겠죠?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게 P, B바 A라는 값이므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식으로 고쳐주면 P, B 교집합 A를 P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물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간단하게 PA 값은 5분의 2 교집합을 계산하라 했었죠. 근데 우리가 합집합과 각각의 확률 값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PA 교집합 B라는 값은 여기 전체 두 개 더한 거에서 합집합의 확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빼기 10분의 9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계산해주면 얘는 10분의 4 더하기 8이니까 12, 12에서 9 빼주면은 3 나오겠네요.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20분의 15 약분해주면은 4분의 3 나온다라는 거.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극한 관련돼 있는 좌극한, 우극한 구분 지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네요. 0에서의 우극한을 계산해주면 0에서 또도도독 벽치고 우극한은 쿵 2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여기다 2 써주시고요.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좌극한 왼쪽 극한 계산해주면 0이네요. 0, 2 더하기 0의 값은 2니까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3라는 거는 초항 A1 더하기 2D라고 쓸 수 있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6 바로 써줍시다. A7 7번째 항은 A1에서 공차가 6번만큼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그 값이 64. A1에 관련되어 있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A1 제곱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A1 플러스 두 개 곱해주면은 108이 나오므로 마이너스 64 이항시켜줘서 싹 계산해주면 우리가 얼마냐 44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예요. A1 마이너스 22 칸막이 A1 마이너스 2의 값은 0. 그러면은 우리가 A1의 값이 2 또는 22라는 거 확인했는데 문제에서 A8의 값이 지금 0보다 크다 했어요. 2는 너무 작잖아요. 공차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계속 더해지게 되면은 없어지게 될 테니까 음수가 될 테니까 우리가 22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구하고자 했던 건 A2래요. A2는 초항 22에다가 공차 하나만큼만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9,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5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숫자를 A라고 하고 4개의 수 4, 6, 8, 1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수를 B라고 하자. 이랬을 때 A분의 B가 1과 4 사이일 확률을 구하여라. 어렵지 않게 전체 경우의 수는요 4개 고르고 4개 고르는 거니까 4 곱하기 4에서 우리가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살짝 노가다를 할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냐면은 A분의 B 만든다 했죠. 16가지 경우를 한번 나열해 볼 건데, 우선 A의 값이 1이었을 때는 1, 1, 1, 1. 만들어지는 분수가 4, 6, 8, 10을 올려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관찰해보면 전부 다 4보다 커요. 그래서 얘네는 안 된대요. 제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값이 3이었을 때 3, 3, 3 미리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똑같이 4, 6, 8, 10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네의 값이 1과 4 사이여야 한다 했으니까 얘는 되고, 얘는 2니까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겠네요. 3. 얼마 얼마니까. 그 다음에는 분모를 A의 값을 5로 잡았을 때 5, 5, 5, 5 마찬가지로 4, 6, 8, 10 써봅시다. 5분의 4라는 건 1보다 작으니까 안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되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마지막 분모가 7이었을 때 7, 7, 7, 7 분자에는 4, 6, 8, 10 써주면은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너도 1보다 작네요. 얘도 되고, 얘도 되네요. 가능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 따라서 정답은 전체 경우의 수 16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분 AB가 8이고 그려줍시다. 선분 AB는 8이고 각 A가 45도래요. 45도처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15도래요. 그러면 15도처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몇 도냐면 120도 나온다라는 거 잘 계산할 수 있겠죠.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이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선분 BC 요 길이를 구하래요. 모르니까 X라고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 주려고 합니다. 사인 법칙을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8이고 그거에 대응되는 각이 각시 120도니까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을 여기다 이렇게 써줍시다. 그거는 뭐랑 같냐면 X에 대해서 선분 BC, X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각이 45도니까 그거에 대한 사인 값 45도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된대요. 근데 어렵지 않게 사인 120도라는 건 얼마라는 거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45도라는 건 2분의 루트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궁금한 건 X니까 여기 양쪽 2 지워주고 방정식 풀어주면 루트 2 곱해줬을 때 루트 3분의 8루트 2 그게 X래요. 유리화해주면은 3분의 8루트 6 요거 골라주시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쭉 가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와, 이거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문제죠. 미분 가능이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연속성, 그 다음에 또 미분 가능성 두 개 고려해 줄게요. 고민하지 맙시다. 연속이어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두 개 같아져야 되잖아요. 1 넣었을 때 위식 아래식 값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넣었을 때 B 플러스 4 B 지워주면 남는 거 A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미분 가능성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래 미분계수 계산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했죠. 위식을 한번 미분 한번 해주면은 3x제곱 플러스 A 아래식 미분해주면은 B 나오니까 여기다 각각 1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도함수의 극한으로서 미분계수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넣어주면은 3 플러스 A의 값은 B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값이 3이라 했으므로 B의 값은 6이라고 끝낼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해주라 했으니까 정답은 4번 9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1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일단 끊을게요. 근각의 소의 관계에 의해서 an은 마이너스 붙여주고 최고차항의 개수, 근데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해버립시다. n 플러스 5 n 플러스 1 분의 여기는 b 그대로 올려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5 플러스 플러스 지워지고 지워지고 따라서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역수취해줘서 시그마 계산하래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n 대신에 k 써줘서 k 플러스 1 요거 계산해주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값 더하기 1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1이 10개 있는 거니까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은 55라는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외웠어요.
정답은 65 이렇게 계산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1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확통을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후딱후딱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무 시간 2 평균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 따른데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n 평균 m 시그마 5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정규 분포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뭐 한대요? 이미 추출한 n의 값을 36으로 추출했대요. 이랬을 때 그 표본 평균 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저거네요. 표본 평균 2 38시간 이상일 확률이 얼마 돼요? 0.9331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x바의 분포도 한번 써봅시다. x바는요 정규 분포를 똑같이 따르면서 평균은 그대로 m으로서 유지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써야 되는 분산값, 그 값을 여기 추출한 표본의 수로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66에 36이니까 36으로 나눠주면 6분의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6분의 5라는 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0.933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 정규분포 표를 보고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p z는 크겠죠. 근데 여기서 0.5 빼주면 0.433인데 그거에 대한 z의 값이 1.5라 했으므로 우리가 여기를 1.5라고 쓰면은 큰일 나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왜죠?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 0이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떠한 값보다 커야 돼요. 어떠한 값보다 커야 되는데 그 확률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0.933이어야 한다 했으니까 이때 이 값은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0.4332. 근데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5로 계산해 줘야 돼요. 어찌됐던 간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 x바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표준화 시켜줬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오게끔 세팅해주면 되겠죠. 표준화 작업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x바라는 거 자체가 평균 n만큼 빼주고 이거를 5분의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같은 논리로 여기 38도 똑같이 작업해주면 되겠죠. 38 마이너스 m의 값을 6분의 5로서 나눠주게 됐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된대요. 마이너스 1.5. 그러면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6분의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m 곱하기, 얘도 분수로 고쳐버릴까요?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 곱해주면은 약분 확 때려버리면 2 되고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1.25라고 쓸 수 있으므로 따라서 복잡하긴 하지만 m의 값은 마이너스 1.25 이항시켜주면 37.25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대요. 따라서 위로 가보시면은 답이 없네요. 아, 쌤이 멍청했네요. 여기가 36이 아니라 38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38로 고쳐주고 여기도 38 그러면은 이항시켜줬을 때는 39.25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틀릴 뻔했네요. 39.25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산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과 친구들은 이게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우린 문과 친구들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T에 대한 2차 함수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 지나가게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X절편은 0과 A니까 여기 A. T는 0에서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그럼 A까지겠네요. A까지, T가 A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래요. 즉, 이 부분의 면적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원래는 위치, 엄밀히 말하면 변위,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 나온다라는 거, 위치 변화량. 그러면은
적분 한번 해봅시다. 인테그랄 이 함수 적분해주면은 t에 대해서 적분해줘야겠죠. t제곱 마이너스 at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적분해주면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9 나온다. 여기서 플러스 2분의 9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적분되는 영역이 t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 그냥 적분해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 정도 공식은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마이너스 6분의 2개 빼주면은 a니까 a의 세제곱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 나온다. 플러스 플러스로 고쳐주고 양변 6 곱해주면은 27 나오니까 a 값은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상수 a 값은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A, B 빼면 6명 있는 거네요. 이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고 그러면 A, B를 선택한 거니까 3명만 더 선택해주면 되겠네요.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힐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우선 둘러앉힌다 했잖아요. 일단 애들을 뽑아봅시다. 8명 중에서 이미 A, B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남은 6명 중에서 우리가 3명만 골라주면 되겠죠. 6 콤비네이션 3 계산하는 거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써 나눠주면 되겠죠. 3이 6이니까 없어지면 A, B를 제외하고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20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나열시켜줘야겠죠. 어디에? 이 원탁에다가 나열시켜야 되는데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이웃하게 나열시킨대요. 항상 이웃하게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A랑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시면 되죠. A, B 이렇게 묶음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묶음을 원순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4개의 묶음을 원순율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4분의 4 팩토리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A랑 B랑 또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예요. 요거 빠르게 계산해주면은 요건 3팩 되니까 6 곱하기 2는 12. 마무리 계산 2 곱하기 12 계산해주면 우리가 전체 240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여러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쓱 읽어보면은 현재 선분 AB의 길이가 6루트 2이고 6루트 2.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30이었을 때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래요. 이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Y는 X라는 거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도가 45도인 여기 45도 인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다가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주면은 여기도 45도겠죠. 45도에 관련되어 있는 삼각비를 떠올리신다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우리가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6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6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르는 값이 이 AC의 길이잖아요. 이 AC의 길이를 편의상 K라고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랬을 때 사각형 넓이의 30 값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6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K 플러스 6 곱하기 높이의 값은 CD의 길이 즉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6을 2로 나눠준 값이 될 거예요. 빠르게 계산해보면 약분했을 때 여기 3되고 또 3 지워주면 여기 10되니까 그러면은 2K 플러스 6의 값이 10이 되므로 2K 플러스 6이 10이 되므로 K의 값은 간단하게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그래프에서 A점의 좌표가 2,2이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므로 Y좌표가 2이므로 X좌표도 2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은 2,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6칸, 위쪽으로 6칸 갔으니까 6 더하기 6 해주면은
8,8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점이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2a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곡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쏙쏙쏙 대입해주면은 관련되어 있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식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2배의 2a 플러스 b의 값은 y 값이 2가 되고 8 대입해주면 2의 8a 플러스 b의 값은 8이 된대요. 우리가 이 값을 얻기 위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 2는 2의 1제곱이죠. 따라서 지수끼리 같아야 되므로 2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고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지수끼리 같아져야 되므로 2의 세제곱이라 써줄게요. 8a 플러스 b의 값은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위식에서 아래식 빼주면은 마이너스 6a의 값은 빼기 마이너스 2. 따라서 a의 값이 3분의 1이고 a에다가 3분의 1을 쏙 넣어주면 3분의 2 더하기 b가 1이므로 b의 값도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얘네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올라가서 3분의 2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여러분 1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갑자기 엄청 길어졌네요. 근데 16번 다 읽지 말고 너무 기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나 구하라는 거네요. 가나. 그랬을 때 그림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풀 때 위에 있는 조건 다 읽다 보면 시간 한 500년 걸려요. 그냥 여기서부터 바로 보시면 돼요. 점 QN의 좌표가 AN, 루트 3AN이므로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냥 믿어주세요. QN에다가 찍고 AN, 루트 3AN 이라고 했으면은 PN 값은 당연히 얘랑 X좌표 같아야 되니까 AN,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써줍시다. 그랬을 때 선분 PN, PN 플러스 1의 값은 가래요. 근데 이 가가 밑에 있는 보기 읽어보면은 가에 알맞은 수라 했죠. 얘는 어떤 숫자 나오겠네요. 여기 근데 결정적인 게 있네요. 삼각형 OQN, PN 플러스 1은 직각이고 직각삼각형이고 삼각형 OQN, PN도 직각삼각형이죠. 직각.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욕하는 거 같지만 뻑큐 공식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다 라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쓸 거예요. 지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기가 지금 QN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높이는요 루트 3 A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PN 좌표가 지금 AN이므로 이만큼의 길이는 AN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게 선분 PN, P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그 공식 적용해주면 루트 3AN의 제곱은 3AN 그 값은 길이 AN 곱하기 선분 PN, PN 플러스 1 바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양변 AN 지워버리면 여기 3 나오니까 간 3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나왔네요. 따라서 이때 삼각형 PN 플러스 1 QN의 넓이 AN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대요. 관찰을 해보면 O PN 플러스 1 QN 이 넓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길이를 계산했잖아요. 어떤 거?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라는 거 관찰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N 여기는 앞서서 봤지만 루트 3 AN이라 했으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식을 써봅시다. 얘에 맞춰서 쓰지 말고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빗변 AN 플러스 3 곱하기 높이는 루트 3 AN이잖아요. 앞서서 봤지만 쌤은 이 문제를 안 읽고 바로 칸막이 있는 그 부분부터 읽었어요. 근데 형태를 봅시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3AN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게 돼야겠죠. 그러면 AN의 값은 3N-2일 거예요. 물론 꼼꼼하게 읽어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an이 3n-2라 했으니까 여기다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나에 들어갈 말은 3n 플러스 1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p 플러스 f8의 값을 구하여라. p의 값은 3이었고 f8은 n자리에 8 넣어주면 되니까 얼마냐? 8, 3, 24, 25라고 쓸 수 있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정답 28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각 A가 90도이고 90도 선분 AB가 뭐라 했냐면 2 로그 2의 X이고 선분 AC는 로그 4의 X분의 16인 이러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그 넓이를 S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SX는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조금만 정리해서 써볼까요? 조금 정리해서 써보면은 2 지워지니까 없어지고 로그 2의 X 밑을 2로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2분의 1만큼만 튀어나오고 로그 2의 얼마? x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진수에서의 나눗셈이죠. 얘는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면 2분의 1 앞으로 뺄게요. 2분의 1 로그 2의 x 해서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로그 2의 16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고쳐줍시다. 그러면 로그 2의 16의 값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4라고 고쳤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어렵진 하지만 sx가 우리가 이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sx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때 x의 값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로그 2의 x가 들어가 있는 로그 2x에 관련되어 있는 이차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뭐 치환을 해도 되고 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정리 한번 해주면은 2 로그 2의 x 값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 뭔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러분 여기 완전제곱 이렇게 써줘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을 때 준식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인데 지금 얼마만큼 4가 필요하겠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은 마이너스 2 불필요하게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그거 없애려면 플러스 2 해주면 되겠네요. 이러면 위식 아래식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따라서 sx는 얼마였을 때 로그 2의 x의 값이 2가 됐을 때 최대값 얼마? 2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대값 2. 근데 로그 2의 x가 4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 x의 값이 얼마라는 거 4가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 두 개 더하래요. 그러면은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8번으로 넘어갑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밑에 더 읽어보니까 친절하게 대칭축까지 알려줬네요. 대칭축이 1이었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fx를 다음과 같이 씁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a라 했죠. 근데 대칭축까지 알려줬으니까 x-1의 전체 제곱. 근데 이 꼬다리의 값은 모르니까 k 이렇게 써줄게요. 되셨나요? 자, 이랬을 때 주어진 조건 만족해 주려면은 우리가 f'x 도함수 계산해 줘야겠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2a x-1 속미분 해줘봤자 1이니까 안 쓸게요. k는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없어지고 얘가 되는데 여기서 절대값 씌우라 했죠. 그게 4x제곱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근데 요거 우리 살짝 그려봅시다. x축, y축 4x제곱 플러스 5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y는 4x제곱 플러스 5인데 이 한번 관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x값이 1이었을 때는 무조건 0되죠. 즉 얘는 1,0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내려가는 직선인지 올라가는 직선인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됐을 때 그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4x제곱 플러스 5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은 얘를 안 만나게끔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근데 절대값 함수는 얘네들이 대칭성을 가져야 되니까 만약에 얘네가 만나게 된다면은 어디서 만날 거냐면은 이쪽에서 만날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쵸? 이쪽에서는 안 만날 것 같죠? 그러면은 그쵸?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써줍시다. 이놈을.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뭐냐면은 a의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보기 한번 봐볼게요. 그 a의 최대값이 지금 2분의 3, 2, 2분의 5, 3, 2분의 7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서 힌트를 얻읍시다. a의 값은요 그냥 양수예요. 보기에 의한 힌트. 얘는 보기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색연필을 안 쓸라 했는데 요 부분만 따로 봤을 때 요 부분은 물론 전체 함수는 절대값 2a-x-1이라 쓸 수 있지만 이 주황색 부분만 따로 쓴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는 내려가고 있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a x-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a의 값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차 함수 y는 4x제곱 플러스 5와 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y는 마이너스 2a x-1이 만났을 때 a의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 두 점이 만난다라고 씩 써주면 되는 거니까 연립방 정식 써주면 되겠죠. y는 4x제곱 플러스 5와 y는 마이너스 2ax 전개해서 플러스 2a 이걸 풀어줍시다. 위식에서 아래식 빼주면은 제로는 4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5-2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거듭 말할게요. 만났을 때 a가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우리는 판별식의 값 바로 이용해 줍시다. 짝수 판별식 이용해 주면 절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2a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요거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은 0 나오는데 안 보였네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0은 0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도는 2였지만 보기에 의해서 우리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음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에서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하자. 이랬을 때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겹침. A랑 B가 겹침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경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6장의 카드 중에서 2장 뽑는다 했죠. 6 컨비네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했죠. 그러면은 다시 6장이 되는데 거기서 또 2장 뽑는데요. 그러면은 6 컨비네이션 2는 15니까 15 곱하기 15 해주면은 22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요런 기호 보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즉 서로소일 그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즉 6건의 확률로서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1 경우를 세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세는 게 솔직히 뭐 멋있게 셀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식하게 셀게요. A1과 A2, 내가 처음 뽑은 A1, A2라는 카드를 지금 1, 2라고 씁시다. 내가 맨 처음 뽑은 카드가 1하고 2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겹쳐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카드 2장, 두 번째 뽑는 카드 2장이 3, 4, 5, 6, 이 4개 중에서 2장 뽑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일 때는 4장 중에서 2장 뽑아주면 된대요. 즉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네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A1, A2가 1, 3일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뽑은 카드가 1, 3이었을 때는 이번에는 4, 5, 6 중에서 3장 중에서 2장을 뽑아줘야지만 겹쳐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 뽑는데요. 그건 3개겠죠. 이번에는 1, 4일 경우도 계산해 볼게요. 1, 4였을 때는 1, 4. 그러면은 1, 4를 뽑았을 때는 겹쳐지는 게 없으려면 내가 5, 6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 콤비네이션 2.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세줄 거예요. 좀 힘들겠죠? 근데 금방 나와요, 생각보다. 라고 믿고 싶어요. 아직 안 세봐서. 2,3일 때는요, 2하고 3을 골랐을 때는 내가 4, 5, 6 중에서 2장 꼽아주면 되겠죠. 3 콤비네이션 2,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2, 4였을 때는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5, 6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일 때는 그냥 한 개라고 씁시다.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엔 3, 4였을 때, 여기서부터야 살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좀만 고민해 봅시다. 맨 처음 뽑은 게 3, 4였어요. 그러면은 겹쳐지는 게 없으려면은 1, 2를 뽑던가 혹은 5, 6을 뽑는 경우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써줍시다. 2개. 열심히 세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5였을 때, 3, 5였을 때는 6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이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3, 5일 때도 한 가지. 생각보다 많네요. 4, 5였을 때는, 처음 뽑은 게 4, 5였을 때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려면 1, 2, 3 중에서 2장 뽑아야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3 콤비네이션 2. 따라서 3.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A1, A2가 이번에 4하고 6이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1, 2, 3에서만 뽑으면 되니까 여기도 3 콤비네이션 2에서 3. 끝났네요. 5, 6. 첫 번째 뽑은 카드가 5하고 6이었을 때는 앞에 있는 1, 2, 3, 4 중에서 어떤 카드든지 우리가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4 콤비네이션 2로서 6가지 경우의 수 나오겠죠. 얘네들 다 더하면은 6, 3, 1, 여기 다 더해주면 10, 여기는 4니까 14, 여기는 2개 더해주면은 17. 아, 하나를 안 샜네요. 여기서 안 샜어요. 어떤 거냐면은 3하고 6인 경우, 3, 6을 골랐을 때도 우리가 한 가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3하고 6 골랐을 때는 겹쳐지지 않는 게 나오려면은 1, 2 이거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요걸 안 샜네요. 와,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안 세면 틀린다라는 거. 그러면은 17, 여기는 18, 21, 24, 30 전체 30가지 경우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하고자 했었던 게 지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경우의 수를 우리가 30가지라고 센 거잖아요. 그러면은 6건의 확률로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체 확률 1에서 225분의 30 요거 빼주면 되겠죠. 요거 한번 약분해주면은 5로 약분했을 때 약분해주면은 45. 한 번 더 약분됐네요. 3으로 또 약분해주면 2 되고 15.
따라서 정답은 15분의 1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대요. 20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gx보다 크거나 같고 fx는 gx랑 더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fx 곱하기 gx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 응? 그러면은 여기 인수 얘네 두 개 더했을 때 이거 나오는데 그러면은 가족권을 조심해야겠네요. 낚시 문제였네요. 우리가 여기다가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 그릴 거고 여기다가 y는 3x 마이너스 1을 그릴 건데 얘가 아마 이렇게 만날 거예요. 직선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날 거예요. 왜죠?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로 빼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죠. 근데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보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직선이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얘네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1일 때랑 2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fx잖아요. 두 개의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각각 그려줬는데 문제에서는 fx가 gx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fx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 어디에도 fx랑 gx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려해주면 되겠죠. fx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텐데 x의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에는 그래프상에서 2차 함수가 더 크니까 2차 함수의 함수식 x제곱 플러스 2를 따르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에는 어떤 거?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그래프를 따르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수식 써놓은 상태에서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한번 적분해 봅시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우리는 2까지 적분해야 한다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dx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3x 마이너스 1 dx 넓이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적분할게요. 3분의 1 플러스 여기는 x 이렇게 써주시고요. 적분 바로 했어요. 0하고 1 더하기 여기 적분해 주시면 x제곱 2분의 3 마이너스 x 칸막이 1하고 2 쏙쏙쏙 숫자 넣어주면은 1 넣어주면은 3분의 4 0은 넣어봤자 의미 없고 더하기 여기다가 2 넣어주면은 4 되니까 6 마이너스 2 빼기 1 넣어주면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폭풍 산수해 주시면 3분의 4 더하기 4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1 아씨 숫자 되게 그지 같네요. 얘는 통분했을 때 6이고 8이고 24고 마이너스 3이니까 20을 해주면 6분의 29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 이거 근데 실전에서 풀었으면은 되게 많이 당황했겠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담을 만족한다. A3의 값은 2이고 A6의 값이 19가 되게끔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A3의 값은 2래요. 근데 이 점화식을 관찰했을 때 우리가 2가 되기 위해서는 A2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은 우선 위에 있는 식부터 한번 봐볼게요. A2가 만약에 더 크다면은 이렇게 앞에 있는 A1과 A2를 더했을 때 A3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2에서 2A1만큼을 빼줬을 때 2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관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A1 2배 해준 다음에 2개 더해주면은 2 나온다 라고 첫 번째 규칙을 만족시키는 A2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을 만족시켜주는 A2를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앞에 있는 거랑 그 다음 거 2개 더해줬을 때 그 다음 게 나온다. 세 번째 항이 나온다. A1 더하기 A2가 A3, 2가 나온다 라고 세팅을 할 거면은 두 번째 항은 E-A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여기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라고 봤을 때 1번 경우는 A1과 A2를 비교했을 때 A1의 값이 E-2A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 경우일 때는 우리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A1의 값은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A1의 값은 얼마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거기서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2A1이니까 2배 더해주면 이 값은 3분의 6이니까 3분의 2. 따라서 두 번째 항의 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규칙 두 개를 얻겠네요. 두 번째인 경우 A1과 E-A1의 크기 관계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여긴 등호 들어가 있지만 여긴 등호 안 들어가 있어요. 이랬을 때 비교해주면은 A1의 값은 어렵지 않게 1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A1의 값은 다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되겠고, 여기다 2도 해주면은 2도 해주는 거니까 여기 계산해주면 1 나오겠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 A1의 값이 3분의 2보다는 작고 and E-2A1이라는 게 A2잖아요. A2의 값이 얼마보다 크다라는 거. 3분의 2보다 큰 경우 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A2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 경우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2라고 쓸 건데 2라고 안 쓰고 A1과 A2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 경우일 때는 A2가 더 큰 경우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첫 번째 규칙을 만족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규칙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 쓰기는 2배의 A1 더하기 A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크기 관계 비교했을 때 A2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 2A1이라 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따라서 이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어렵네요 진짜. A1의 값이 양수인 경우, A1의 값이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A1의 값이 양수라는 거는 지금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앞서서 봤던 첫 번째 규칙을 그대로 따라서 써주면은 얘 2배 해준 다음에 얘랑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A1 더하기 3A2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네 번째 항까지 있었으니까 다섯 번째 항도 써봅시다. 두 개 관찰해 볼게요. 얘가 2A2만큼 더 크죠. 근데 A2의 값은 지금 3분의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2배 해준 다음에 또 더해주면 되겠죠. 6A1 2배 해주니까 2A2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5A2. 이렇게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을 체크할 건데,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 관계를 비교해 줘야 되는데 두 개 빼주면은 4A1 플러스 얼마만큼? 2A2만큼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문제 조건에서 얘가 얼마라 했으니까. 문제에서 얘가 2라 했죠. 그쵸? 그러면 얘는 4겠죠. 뺀 게 4래요. 그 말은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선 규칙 만족해서 똑같이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A1 더하기 11A2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드디어 첫 번째 A6의 항을 A1과 A2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번에 계산할게요. 이 경우일 때는 A1의 값이 0보다 작다 했죠. 그 말은 두 개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항이 더 작다라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규칙을 만족을 해야 할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주면 2A1
더하기 2A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이랬을 때 두 개는 A2만큼 차이 나죠. 근데 A2라는 값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우리가 경우를 잡았으니까 얘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라는 건 앞에 있는 거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2배에서 더해주면은 6A1, 2A2 더하기 2A2니까 플러스 4A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얘네 두 개 크기 관계 비교해줘야 되는데 빼주면 얼마 나와요? 4A1 플러스 2A2 우리 아까 전에 관찰했잖아요. 얘 4라는 거. 그러면 얘가 더 크네요. 따라서 얘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면은 10 A1 8A2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문제 언제 끝날까? 두 번째 케이스는요, A1의 값은 1보다 크고 and A2의 값은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A1 화살표, A2 화살표. 여기였을 때는 A1과 A2에 대해서 지금 A2가 더 작은 경우잖아요. A2가 더 작은 경우니까 아까 전에는 2A1 플러스 A2라고 세 번째 항을 결정했지만 여기서는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A1이 더 크니까 A1 더하기 A2. 근데 앞서서 우리가 또 볼 거지만 얘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2라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두 개 비교해 봅시다. A1만큼 더 크네요. 근데 친절하게 A1은 1보다 크대요. 그 말은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우리는 앞선 규칙에 의해서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 3A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관찰해 볼게요. 얘네 두 개 관찰하는데 두 개를 빼주면은 2A2가 나오네요. 근데 A2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A2의 값을 기준으로 나눠줘야겠네요. A2가 양수인 경우, A2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A2의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뒤에 있는 게 더 컸을 땐 앞에 있는 거 2배 해주고 더해주면 된다 했어요. 2배 해주고 더해주면은 3A1 2배 해주면은 여기는 5A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를 서로 빼주면은 얼마 나오냐면 2A1 또 빼주면은 플러스 2A2. 우리가 아까 전에 규칙 봤지만 얘가 2라 했으니까 얘는 4겠죠. 그러면 얘가 더 크겠네요. 얘가 더 크면은 앞에 있는 거 2배 해주고 더해주면 된다 했죠. 2배 해주고 더해주면은 5A1 2배 해주면 11A2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나오네요. 밑에 있는 식 한번 관찰해 볼게요. A가 음수였을 때 땐 얘가 더 작죠. 그러면 두 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2A1 플러스 4A2가 나오겠네요. 두 개 또 관찰해 보면은 두 개를 빼보면은 A1 플러스 A2가 나온대요. 얘는 2죠. 그러면 얘가 더 크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니까 4A1 플러스 10A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2A1 플러스 A2의 값이 2였을 때 10A1 플러스 11A2의 값은 19다라는 연립방정식 하나. 두 번째 2A1 플러스 A2의 값이 2였을 때 10A1 플러스 8A2의 값이 19라는 연립방정식 둘. 세 번째 A1 플러스 A2의 값이 2였을 때 5A1 플러스 11A2라는 값이 얼마라는 19라는 연립방정식 셋. 마지막으로 A1 플러스 A2의 값이 2였을 때 4A1 플러스 10A2의 값이 19라는 연립방정식 넷. 이 2를 소거시켜 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11 곱해주면은 22A1 플러스 11A2의 값은 22. 10A1 플러스 11A2의 값은 19. 빼주면은 12A1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3 나온대요. 4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8을 곱해주면 16A1 플러스 8A2의 값은 16. 10A1 플러스 8A2의 값은 19.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은 6A1의 값은 뺐으니까 마이너스 3. A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거 나왔네요.
11을 곱해줘서 11a1 플러스 11a2 22는 5a1 플러스 11a2의 값이 19. 여긴 6 나오고 6a1은 3 나오네요. a1의 값은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a1의 조건들을 다 체크했잖아요. 첫 번째 a1의 조건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근데 이 두 개는 첫 번째 조건에서 나왔는데 3분의 2보다 둘 다 작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2번 조건을 봐보시면 2번에선 1보다 크다 했죠. 얘는 1보다 작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제거해줘야겠죠. 얘는 모순이네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마지막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보시면은 대단원이 막이 보이려고 합니다. 10a1 플러스 10a2의 값은 20, 4a1 플러스 10a2의 값은 19. 빼주시면 6a1의 값은 1 나오므로 여기서도 뭔가 이상하네요. a1의 값은 6분의 1 나오는데 얘는 앞서서 말한 거와 동일하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네요. 따라서 나오는 값은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밖에 안 된대요. 4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개는 모순이네요. 계산해주면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에 다행히도 있네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22번 풀어봅시다. x 플러스 3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항계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8 컴비네이션 숫자 7이니까 7 이것만 써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x의 7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찍어주면 8 컴비네이션 7은 8이니까 8, 3, 2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개수들만 곱해준 거예요. 지저분하지만 23번 한번 봐볼게요. 함수 fx가 f'x는 이거 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이고 f2의 값이 10이었을 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적분하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적분해주면은 fx의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d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차수 업그레이드 4분의 1 플러스 3x 적분상수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2 넣어주라 했으니까 2 넣어보면은 12 값은 2 넣었을 때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곱하기 2 넣었을 때 6 플러스 c 산수해주면 2니까 c의 값은 8. 내가 궁금했었던 건 f0죠. f0 값이 c예요. 따라서 정답은 8 써주면 되겠네요. 24번 가봅시다. 로그 5 위치 같은 로그 길이의 덧셈은 진수 길이의 곱셈으로 바뀔 수 있겠죠. 8, 45, 5의 제곱이니까 25 그다 해서 로그 5의 25의 값은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5번 봅시다. 선분 AB의 값은 6이고요. 선분 AC의 값은 10이래요. 10 그런데 선분 AC 위에 점 D가 AB와 AD가 같도록 지금 여기도 6이라는 거네요. 6인 4고 잡았다. 그 다음에 선분 BD의 값이 루트 15다. 선분 BC의 값을 K라고 하자. K제곱의 값을 구해라.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문제죠. 우리가 각 BAD를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둘러싸고 있는 거 두 개에 2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제곱 36 더하기 36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이니까 15 이거 산수해주면은 2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36이니까 72 마이너스 15 산수 때려주면은 7이고 6이니까 57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한 거잖아요. 큰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적용합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값은 방금 계산한 거 2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57인데 그 값은 두 변, 둘러싸고 있는 두 변이 2 곱하기 6 곱하기 이번엔 10이죠. 그랬을 때 66에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K제곱 계산해주기 위해서 등식 양변 2하고 6, 2하고 6 곱해주고 그랬을 때 여기도 2 곱해주면은 너는 3되고 2 곱해주면 여기는 5 되겠죠.
그러면은 친절하게 여기 또 3으로 약분되네요. 1하고 9 5 곱해주면은 5, 9, 45 5, 95 의 값은 100이었는데 여기 136 마이너스 k제곱, 따라서 k제곱의 값은 136 마이너스 95, 요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얼마니? 1이고 41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fx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갖겠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실근 개수가 2개이려면은 이렇게 극대 혹은 극소를 x축이 지나가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x를 미분 때려봤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되니까 인수분해해주면 3x 칸막이 x 맞게 계산해주려면 여기가 왠지 마이너스 2여야 될 거고 플러스 4야겠네요. 그러면은 극대극소 값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4 나올 거고 여긴 2 나올 건데 왠지 숫자가 여기 깔끔하니까 여기 2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2였을 때 얼마 지나간다라는 거? 2,0을 지나가거나 마이너스 3분의 4,0을 지나가겠죠? 근데 왠지 이걸 것 같아요. fx에다가 2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플러스 k, 제발 양수 나오면 좋겠네요. 연산 때려주면은 마이너스 8 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k 값이 0 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12. 양수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k는 12. 2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x 제곱 5 였을 때 2y와 vy의 값, y에 관련되어 있는 평균값 분산 구하라고 하는 건데 확률 변수 x랑 y를 관찰해 보면은 y라는 거는 확률 변수 x에다 10배 해준 다음에 더하기 1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x의 평균이 2라 했으니까 y의 평균은요, 평균에다가 10배 해주고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21, 바로 계산. 분산 계산해 봅시다. vx라는 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에 제곱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5에서 4를 뺀 거니까 1 나오겠네요. 근데 vy라는 값은 y라는 게 10x 플러스 1이라 했으니까 앞에 있는 10을 제곱해주면 100 되겠죠. 100 vx랑 같으니까 정답은 100. 정답이 100이 아니라 vy의 값이 100이라는 거죠.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121 이렇게 정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28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에 대해서 gx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는데 0,1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는요, gx가 증가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1 이 구간 내에서 g'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g'x를 미분해주면 우리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x 여기다 쏙 넣어주면 되니까 fx 라고 쓸 수 있겠죠. g'x가 fx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위로 블록한 함수일 거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은 x좌표가 한 2쯤에 있겠고 0,5씩이 0 넣었을 때 a 나오네요. 그 다음에 1이었을 때는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요때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은 이만큼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만 만족해주면 되므로 최소값은 우리가 5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러분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 있는 세 상자의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검은색 공을 먼저 분할해 주도록 합시다. 검은색 공 6개가 있으니까 그 6개의 공을 6개, 0개, 0개로서 묶을 수 있겠죠. 우선 분할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검공 분할, 검공 분할. 그러면은 또 우리가 묶음을 5개, 1개, 0개로서 분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분할하는 방법은 4개, 2개, 0개, 4개, 1개, 1개로서 분할할 수 있겠고, 또 분할하는 방법 더 써보면은 3개, 3개, 0개, 그 다음에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2개, 2개, 2개의 방식으로서 분할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검은색 공을 분할을 했으니까 우선 검은색 공만 먼저 A, B, C에 나누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네를 분배해 줄 거예요. 검은색 공만 분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배하는 방법은 6개의 검은색 공을 넣을 상자만 결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상자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되는 거니까 이때 분배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3가지 경우. 그러면은 5개, 1개, 0개로 묶었을 때에는 지금 공의 묶음의 개수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3팩토리얼계, 즉 6개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4개, 2개, 0개였을 때도 공의 묶음의 개수가 전부 다 다르니까 이때는 그냥 3팩토리얼로서 6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4개, 1개, 1개 이렇게 묶여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4개짜리 묶음을 A 상자, B 상자, C 상자 중에 어느 거에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3개만 나오겠죠. 혹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3개, 3개, 0개였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0개를 선택한 이 묶음을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 결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상자에는 3개씩 넣어주면 되므로 이때도 경우의 수 3가지. 묶음의 개수가 3개, 2개, 1개 전부 다 개수가 달랐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계 계산해 줘가지고 6개의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묶음이 전부 다 2개, 2개, 2개였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상자에다가 넣더라도 전부 다 2개씩 나오므로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 거는 검은색 공을 분배하는 A, B, C 상자에 분배하는 그런 상황만 지금 개수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조건에 맞춰 가지고 흰 공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요. 6개, 0개, 0개로 검은색 공을 넣었을 때에는 6개의 공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상자에는 공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상자에 흰 공을 2개씩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흰 공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법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6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검은색 공이 6개 들어가 있지 않은 상자에다가 흰 공을 2개씩 넣어주는 거. 그 다음 경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1개가 들어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자에는 우리가 개수 2개를 맞춰줘야 되므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자에 흰 공을 2개 넣어주고 1개가 들어가 있는, 검은색 공이 1개 들어가 있는 상자에다 흰 공을 하나 넣어주면은 4개의 흰 공 중에서 공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 공 하나를 상자 아무 데다가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 3개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경우의 수는요. 검은색 공이 4개, 2개, 0개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 상자에 흰 공을 2개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4개의 흰 공 중에서 2개의 흰 공이 남겠죠. 2개의 흰 공을 상자 A, B, C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는 중복을 허락해서 넣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3H2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우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검은색 공이 4개, 1개, 1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1개짜리 들어가 있는 상자에다가 흰색 공을 하나씩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흰 공이 또 2개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 상자에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흰색 공 2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조합 3H2를 또 써줍니다. 검은색 공이 3개, 3개, 0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0개 들어가 있는 상자에 흰색 공을 2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흰색 공이 4개 중에서 2개 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3H2를 곱해주면 되겠죠. 검은색 공을 3개, 2개, 1개로 분배했을 때 흰색 공은 여기 검은색 공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자에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흰색 공은 4개 중에서 3개가 될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상자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흰색 공을 3개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 케이스. 지금 모든 상자에 검은색 공이 2개씩 들어가 있어요. 흰색 공 4개를 상자 3개에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3H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을 계산해 보면은 3 곱하기 1은 3이고 6 곱하기 3은 18. 3H2의 값 혹시 계산 못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으니까 3H2라는 거는 3 더하기 2를 해주고 빼기 1을 해준 다음에 콤비네이션 2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4C2므로 4C2의 값은 6이 되겠죠. 따라서 위에서 6 곱하기 6으로 계산해 주면은 여기는 36.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6 곱하기 3으로써 18. 여기도 6 곱하기 3으로써 18. 3H3은 우리가 같은 논리로 중복조합 계산해주면 3H3이라는 거는 2개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5 콤비네이션 3이 되므로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밑에 3H4도 계산하니까 한 번 더 써봅시다. 3H4는 더해준 다음에 1 빼주면은 6 되고 6 콤비네이션 4. 6 콤비네이션 4는 6 콤비네이션 2랑 같으니까 15. 따라서 위의 계산은 6 곱하기 10이니까 60. 1 곱하기 15니까 더해주면 15. 귀찮긴 하지만 위에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온대요. 선생님이 빠르게 계산해보니까 168이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F3은 0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라는 거는 x-1이라는 인수랑 x-3이라는 인수를 갖겠죠. 그럼 당연히 2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얘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실근이 있을 거예요. 걔를 알파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니까 k fx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조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집합 x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f'x의 값이 0이 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이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웨이브가 2번 있는 그래프잖아요. 이런 식으로. 혹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였을 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물론 늘씬한 S라인 모양의 그래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근을 이미 3개 갖는다라는 걸 확인했으므로 이런 그래프 개형은 안 나와요. 이랬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한 군데라 했으니까 1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1이 오고 여기 3이 오고 여기 알파가 오고 이거나 혹은 1이 오고 3이 오고 알파가 오는 이런 두 가지 개형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이제 문제로 더 읽어보면 상수 A에 대해서 gx는 절대값 fx 곱하기 fa-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여러분 여기 지금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했죠.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합시다.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gx는 0의 근들은 모두 중근이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암기합시다. 즉,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안에 있는 함수,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 fx 곱하기 fa-x는 0의 근들이 모두 중근이라는 걸 의미해요.
쉽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관찰해 보면은 fx가 3차 함수죠. 그럼 fa-x는 얘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6차 함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6차 함수를 잘 모르더라도 6차 함수는 웨이브가 5번 있는 이런 기본적인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6차 함수가 만약에 전부 다 단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나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얘를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씌우게 됐을 때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드라큘라 모양의 이빨 모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첨점이라 하죠. 첨점. 이런 뾰족한 점이 없으려면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원래 6차 함수의 그래프는 근을 갖는 지점에서 둥글둥글해져야 될 거예요. 즉 둥글둥글해진다라는 건 그쵸? 중근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혹은 3중근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단근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뭘 관찰을 해볼 거냐면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위에서 관찰했지만 f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썼을 때 알파가 왠지 제일 작겠죠. 뒤에 있으니까 알파 1, 3의 순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fa-x는 0의 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a-x의 값이 알파가 되면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우리가 a-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x 자리에 a-알파를 대입하는 순간 f알파는 0이 되므로 방정식의 근을 만족하겠죠. 같은 논리로 또 다른 근은 a-1이라고 쓸 수 있겠고 또 같은 논리로 a-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a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빼준 거죠. 그러면 얘가 제일 크겠네요. 앞서서 말을 했듯이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모두 중근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미 gx는 fx라는 식을 곱해서 만든 함수이므로 알파랑 1이랑 3이라는 근을 가져요. 즉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중근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짝지어주면 3이라는 값은 a-알파, 1은 a-1, 알파는 a-3 이렇게 짝지어줄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a-1의 값이 2이므로 우리는 a는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a의 값이 2였을 때 마이너스 1 되므로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fx를 다시 온전하게 써주면은 fx는 아직까지도 최고 창의 계수는 모르지만 어떻게 쓸 수 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 설명 하나만 해볼게요. fa-3이라는 요 함수 y는 fa-x 라는 요 함수는요, 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y는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 x는 2분의 a라는 이런 직선을 기준으로 선대칭, 즉 대칭인데 그냥 직선에 의한 대칭이어서 선대칭이라고 쓸게요. 선대칭 시킨 함수예요. 시킨 함수.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a의 값이 아까 전에 2라 했으므로 얘는 f2-x라는 이 함수는 x는 1이라는 직선으로 선대칭을 시켜줬겠죠? x는 1에 의해서 선대칭을 시켜줬을 때 얘네들이 중근을 가지려면은 자연스럽게 1에서부터 3까지의 간격인 2가 알파에서부터 1 사이까지의 간격인 2로서 같아져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근데 요거 몰라도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문제로 이어가 봅시다. 그러면 fx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주어져 있는 이제 시계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계산하라 했던 게 f0 곱하기 f4a였는데 a의 값이 2였죠? 그럼 f8이겠네요. 분의 g 8의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g8이라는 거는 절대값 f8 곱하기, 아까 전에 봤지만 a라는 값이 2였으므로 2-8, 즉 f-6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 절대값 f0 곱하기 f8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f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k를 모르더라도 분자 분모에서 이렇게 약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노가다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fx에다가 0을 쏙쏙쏙 넣어주면은 k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므로 k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f8은요 k 곱하기 8 넣어주면 9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f8도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겠고, 또 곱하기 마이너스 6을 넣어주래요. 마이너스 6 넣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k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9.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9는 의미가 없죠. kk 전부 다 약분해주고 975 975 지워주면은 남는 거 3분의 5 곱하기 7 곱하기 9만 남을 거예요. 약분해주면 105라는 결론 나올 수 있겠죠.